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산주, 이번 주에 어떤 핵심 공부 이슈는 자산주거든요. 자산주. 그래서 우리가 자산주, 주식시장에서 돌고 있는 어떤 자산주라는 어떤 계보, 어떤 사전적 의미,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는 루머와 사전적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실전편. 그럼 자산주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단은 그죠. 천일고속이 불을 지폈죠. 천일고속이 불을 지피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런데 정작 그죠. 실제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당사자는 신세계죠. 그런데 신세계는 별로 안 움직여요. 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니까. 주식은 진실 게임이 아니라 그랬죠. 주식은 그냥 시세 게임이에요. 누군가가 결국은 세력이겠죠. 개인들이 모여서 상한가는 절대 못 만들어요. 누군가가 그 시세를 리딩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 주체가 어떤 식으로 시세를 만드냐에 따라서 테마가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금방 꺼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확산되는 분위기죠. 확산 테마가. 근데 저는 그죠. 앞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우리나라 환율 이 문제는 서학개미도 크게 관여를 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환율이 계속 요지부동이다. 그래 되면 결국은 이 서학개미를 리턴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주로만 우기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게 같이 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돈 잘 버는 그만한 위치, 자격이 있는, 그죠? 막연히 언젠가는 돈 벌 거야 하는 기술주가 아닌 실제 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움직인다. 이게 자산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산주들의 움직임은 실제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한 20몇 년 만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이거를 몰라요. 자산주가 뭘 어쨌는지. 근데 예전에, 그죠? 말씀드렸죠. 부산에 있는 철강회사. 만호제강 자리에 LG 메트로시티라는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만호제강이 끝없이 상가를 갔다. 30몇 방 찍었다. 그러고 보면 또 그 부산에는 대표적인 어떤 회사가, 철강회사가 있었거든요. 만호제강과 쌍벽을 이루는 고려제강. 고려제강은요, 지금 보면, 그죠? 저 부산, 수영구죠, 수영 공장인데, 거기가 보면, 그냥 센텀, 해운대 센텀, 거기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바다 뷰가 보이는 거죠. 엄청나게 좋은 위치. 그게 예전에 고려제강의 와이어 공장 자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산 F1963이라 해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F1963 여기 영상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고, 그때 아마 제가 공부 자료를 만든다고 가서 찍은 게 있는데 그거를 공개를 했는지 비공개로 놔뒀는지 잘 생각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주의 어떤 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한 30년 전에 주식을 한 이런 사람들은 자산주라는 걸, 위력을 알아요. 이게 얼마만큼의 위력, 초급등이 나왔는지.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구세대는 어떤 기술주보다, 뜬구름 잡는 기술주보다는, 그죠.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자산주, 돈을 버는 이런 회사를 오히려 더 선호한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자산주가 쭉 움직이고 있는데, 천일고속, 그게 하나가 이제는 확산을 시키죠. 처음에는 천일고속, 고속버스 터미널로 시작해서 이제는 서울에 땅 갖고 있는 회사,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하림지주, 아니면 페노션, 아니면 해성산업,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세이브존,
이런 것들도 막 급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대성산업 설명드렸죠. 그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 주유소 땅 한 1150평 정도 들고 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들썩들썩. 그죠? 그래 생각해 보면 또, 언뜻 생각나는 게 그것도 있네요. 예전에 그 예전에 저 한진해운 빌딩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아마 유스홀딩스, 한진해운 빌딩 그게 매각을 하고 그게 유스홀딩스인데 그 유스홀딩스가 신촌 그리고 용산 최근에 그죠 그 한남동이라 하죠. 그쪽 일대에 또 유스홀딩스가 예전에 한진해운 빌딩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신촌과 한남동 그쪽에 또 땅을 많이 샀다. 뭐 이게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이 부분은 한번 좀 방송이 끝나면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그죠. 부산에 따지보면 원래는 부산에 제가 북극항로 개발 관련해서 또 지금 해수부 부산으로 이전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해양 수도를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으로 해수부가 이전되고 많은 해운 기업들이 부산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덕 신공항이 지어지고 뭐 이래 되면 북극항로가 개설되고 가장 수혜주다. 그래 보면 저는 이제 물류라 봤거든요. 물류 쪽이다. 그래서 그쪽 이제 부산에 뭐 물류 관련된 회사들을 쭉 어떤 매수를 해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KLS 그 물류 운송 관련된 어떤 두뇌 역할을 하는 회사, 그리고 실제 이제 물류 회사는 뭐 KCTC, 뭐 세방, 뭐 이런 쪽이었죠. 그런데 KCTC는 원래 북극항로 쪽으로 해서 조금 사뒀는데 이게 뜬금없이 원래는 전재수 장관 그죠 사임하고 막 이쪽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요. 이해가 왜? 그러다 보니까 서울 그 양재동 그쪽에 물류기지 한 15,000평이 있다. 이게 알려지니까 확 또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서울에 땅 갖고 있는 회사 이런 식으로 점점 막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규제가 가장 심하죠.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지지 세력들의 반발 이런 것도 무시 못해요. 그런데 뜬금없이 주식시장에서 자산주의 열풍이 불어요. 그것도 한 20몇 년 만에. 20몇 년? 거진 30년 만에 자산주의 열풍이 불어요. 일반적인 개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 줄도 모르는 이런 테마가 갑자기 불기 시작한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서울의 부동산 규제, 이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역풍을 맞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주식시장에서 자산주 테마가 불어? 그러면 부동산의 투기 자금들이 어찌 보면 자산주 이쪽으로 몰려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일반적인 주식쟁이들은 자산주 테마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죠? 전혀 뭐 주식시장이 이런 걸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적어도 20몇 년의 이상의 경험자가 아니면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 이거는 어찌 보면 부동산에 민감한 부동산의 정보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대응이 발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았다는 거죠. 뭐 KCTC도 그렇고 대성산업도 그렇고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뭐 이쪽이 또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쎄하다. 또 이래 보면 또 내후년에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것을 주택이 토지로 이동해가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된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시장의 지금 자산주의 열풍이라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건전하게 간다. 어찌 보면
막연한 바이오 이런 쪽의 기술주 열풍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어쨌거나 또 자산주 그죠. 그러면 이 자산주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아, 자산주가 뭔지는 이제 알 것 같아. 그러면요, 이제 어떤 식으로 자산주를 찾아내느냐, 내가 평가를 하느냐. 이제 이걸 예를 들면 신세계 그룹. 신세계 그룹은 그죠.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때문에 들썩들썩해요. 근데 거기에서 별도로 그죠. 광주 신세계라는 회사가 따로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죠. 신세계면 신세계지. 왜 광주 신세계는 따로 있어? 그만큼 신세계 그룹 내부에서도 광주 신세계는 약간 특별하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지금은 이마트랑 신세계가 분리됐지만 예전으로 보면 그죠. 이 회사 창업주 그러니까 이명희 전 회장 이분의 어떤 사고방식이 그래요. 또 이분은 부동산을 보는 안목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만드는 방법 이거는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분이 그래요. 이제 이명희 회장의 전략이라는 게 부산에 그죠. 강한리 아까 고려제강 이야기했죠. 고려제강이 있는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지죠. 쭉 뒤다 보면 그 강 건너서 보면 그 신세계 센텀이 있죠.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죠. 전 세계에서 최고 큰 백화점이라고. 그 백화점도 처음에는 그게 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그죠? 백화점을 지을 때 처음에는 그룹 내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 허벌판에 백화점 지어서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명희 회장은 어차피 지을 거면 가장 크게 지어라. 랜드마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지역 상권을 다 흡수를 해라. 이런 전략이었죠. 그래서 대성공을 거둔 케이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이 지금 오히려 망해가요.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근데 이 전략이 지금 강주에서 재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개발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그죠 한번 스타트를 끊고 그 다음으로 이어질 때 주식시장은 조용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으로 이어질 때가 어찌 보면 저 강주 신세계 이쪽이 아닌가. 강주 신세계 이쪽을 보면 그죠 가장 이제 문제라고 해야 되나? 봤을 때는 매출은 상위권인데 전체적으로 매장이 너무 협소하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고 있는 차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금호그룹, 금호고속이죠. 금호고속이 이제 모기업,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상환을 위해서 뭔가를 막 금호그룹이 뭔가를 급박하게 뭐 내다 팔고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결국은 금호그룹은 해체되고 그 아시아나는 대한항공한테 그죠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부채 상환을 위해서 그 당시 절박하면 어때요? 가장 내가 아끼고 비싼 거를 내놔야 바로 현금이 유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광주 이제 유스케어죠. 광주 유스케어 광천터미널 부지를 팔자고 내놓는 거예요. 내놓다 보니까 부채 상환해서 내놓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신세계가 인수를 하게 돼요. 정확하게는 이제 강주 서구 광천동 유스케어죠. 광주 버스 종합 터미널 쪽. 그 부지 일대 뭐 토지하고 건물을 4,700억에 인수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도 금호고속에서 이거는 우리 마지막 터전이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비빌 언덕도 없어진다. 그래서 끝까지 사수하려 했어요. 근데 결국은 못했죠. 그리고 이 부분을 토지와 건물을 팔게 돼요. 근데 파는 조건이 우리가 돈이 급하니까 이 부지를 팔되 그 대신 이 터미널을 리스로 임차를 해서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겠다. 쓰겠다. 금호고속이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세계가 4,700억에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최종 계약이 2024년 3월 13일 날 최종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죠? 이제 이 부분, 터미널 부분. 기존의 신세계는 너무 좁아. 매장이 협소해. 이 성장의 한계를 느끼는 것을 고속터미널을 인수를 하면서 확장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뭐 가칭이지만 강주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이런 거를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들썩들썩 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한편에, 그죠? 반대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현대 강주 이게 생겨요. 현대그룹이 옛날에 그 전방하고 일심방직 그 자리죠. 전방 일심방직 자리, 이 자리를 현대백화점이 매입을 해요. 물론 전방 일심방직,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현대백화점이 전방 일심방직 부지를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더 현대 광주 이걸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서로 초대형 랜드마크를 앞두고 지금 경쟁을 펼치게 돼요. 경쟁.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강주 북구에 그 임동이란 데요. 임동. 그래 여기에서 서로가 부딪히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찌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신세계 혼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때는 꾸물꾸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전에도 그죠, 뭔가를 추진하다가 설계를 한 1년 정도 끌다가 설계를 변경하고 막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하겠나 약간 이런 의심 이런 것도 있었는데 더 현대 강주가 가세를 하면서 그죠, 신세계 입장에서는 급박해진 거예요. 신세계는 기존에 자기 어떤 바운더리였는데 여기에서 현대백화점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짓는데요. 초대형 랜드마크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신세계 입장에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잘못하면 내 터전을 두 눈 멀쩡히 뜨고 다 뺏기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는 급박해진 거예요. 급박해지다 보니까 강주 고속버스 종합터미널 이 부지를 그죠? 새롭게 뭔가를 만들자, 개발을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급하게 뭔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도 현대 강주를 압도할 수 있는 뭔가 초대형 랜드마크 전략으로 나가자. 이미 부산 센텀에서 롯데와 경쟁해서 성공한 이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현대 어떤 강주와 이제 한판 붙자 이런 분위기. 근데 현대는 그죠? 더 현대 서울이라는 게 있죠. 더 현대 서울 이걸로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강주로 이동을 해가는 거죠. 더 현대 강주 현대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방직 공장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 건물 이런 것들을 보존을 하죠. 그 과거의 역사, 방직 공장의 역사 건물 이거를 약간 보존을 하면서 그 옆에 특급 호텔을 만드는 거예요. 한 4,000세대 규모의 어떤 주상복합, 챔피언스 시티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지으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부산의 그 고려제강 자리가 보면 부산 F1963 이 부지를 가서 보면 그 모양은 옛날에 고려제강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속에 그 공장 뼈대 속에 커피숍도 짓고 뭔가를 만들어뒀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묘한 어떤 매력을 준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 더 현대 강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 정서를 살리고 또 지역의 어떤 역사를 현대백화점이 고스란히 끌어안겠다 이런 전략.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다 이래 보는 거죠. 이래 막강한 더 현대 광주와 맞불을 놓기 위해서는 신세계도 그죠? 그만큼 뭔가를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세계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그쪽 부지를 개발을 하면 지금보다 영업 면적이 한 4배 정도 더 커져요. 훨씬 커진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대형 갤러리하고 어떤 오픈형 광장
이래서 청소년들의 문화 광장, 지역 주민들의 오픈된 광장,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래 보는 거죠. 전통적으로 보면 일단은 현대와 신세계 둘 다 만만찮죠. 근데 이 사람들, 두 군데에서 누가 먼저 오픈하느냐가 엄청나게 큰 경쟁, 싸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이 초대형 건물, 백화점이 들어서는데 여기에서 그죠? 누가 먼저 오픈하냐에 따라서 VIP를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런 것들을 누가 데리고 오느냐, 유치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누가 빨리 준공하느냐가 어찌 보면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샤넬 이런 명품 브랜드를 입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쟁, 싸움 구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속도전이다. 엄청나게 빨리 급박하게 돌아갈 어떤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현대 광주와 또 신세계, 광주 신세계가 둘이가 서로 맞불을 놓고 싸운다는 것은 결국 따져보면요, 서로가 윈윈이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이쪽과 이쪽 초대형 랜드마크를 형성하면서 그 주변 상권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새로운, 그죠? 상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겠죠. 이게 과거 이명희 회장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현대와 신세계가 둘이가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간다. 이거 나쁘지 않다. 이래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인근에 또 하나가 덤벼들고 있죠. 요거는 신세계 그룹이 똑같은 신세계 그룹이에요. 강주 신세계가 아닌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그랜드 스타빌드 강주. 그랜드 스타빌드 강주인데 얘는 약간 틀려요. 스타일이 뭐 백화점이 아니고 체류형 복합 리조트 이런 쪽이죠. 강주 광산구 어등산인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금 전에 봤는데 익숙한 지명이 아니라서 좀 까먹었습니다. 그래, 광주 광산구 어등산, 무등산, 그죠? 무등산 하면서 어등산도 있구나 해서 어등산이 맞는 것 같네요. 광주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어등산 이 개발은 광주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어등산 관광단지에 그랜드 스타필드 강주가 또 들어선다. 이래 되면 그죠? 광주 이쪽에 초대형 상권이 세 개가 형성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래 보면 광주에는 어마어마한 개발, 그죠? 이득이 되겠죠. 이게 이 정부에 대한 선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그죠? 이 기업을 하는데, 그죠? 이 정권을 무시는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러니까 저도 주식쟁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치가 아닌 주식쟁이 관점으로 이 정부에서는, 그죠? 대구에 있는, 아니면 경북에 있는 이쪽에 내가 회사에 배팅을 하는 것보다 광주에 있는 회사에 배팅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지금 이 정부에서 이때, 내가 보는 관점을 광주 신세계로 돌려야지 경북 쪽에 레미콘 회사, 건설 회사 이쪽으로, 시선을 둔다? 이거는 좀, 그죠? 발상에 안 맞는 것 같죠. 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거죠. 대응 방법. 어쨌거나 이 유통회사, 그죠? 이제 스타빌드가 생기고, 광주 신세계가 생기고, 더 현대 광주가 생기고, 그러면서 여일대, 광천동, 임동, 여일대의 부동산이 더석더석 하고 있대요. 2027년에서 28년에 왕공전쟁을 펼치고 명품점 선점을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 시국에, 그죠? 이 사이에 광주 신세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쉽게 보면 광주 신세계,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이것만 해도 4,700억에 매수했대 있죠. 그런데 지금 강주 신세계 시총이 그죠? 시총이 한 2,300? 한 점 못 미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가 4,700억에 매수했다. 그것도 규모가 절박해서 급하게 처분을 하다 보니까 제값도 못 받고 좀 싸게 판 게 4,700억. 그런 식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강주 고속버스 종합터미널이 강남터미널 같이 초대형 랜드마크로 이미 진행 상태예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제 하겠다 그런 식이고 이거는 이미 진행형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죠. 근데 지금 반대로 다시 여기서 확산되면 새롭게 부각된다. 그죠? 부각되면 강주 신세계의 가치는 어떤 식으로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선점했다, 알았다. 그리고 주가가 보니까 지금, 그죠? 올라간 게 그전없다. 그럼 이런 것들을 사두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부동산을 투자하듯이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강주 신세계는 주가 3만 원대인데 배당도, 그죠? 한 2,200원 요래 줘요. 그럼 배당률도 굉장히 높죠. 한 6점 몇 %대. 그럼 배당 받는다 생각하고 느긋하게 투자를 하고 기다린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치주에 대한 어떤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자산주, 가치주, 이런 것들은 유통 주식수가 작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대주주들이 대부분 다 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그죠? 거래가 잘 안 붙고 해서 지겹지만 어느 순간 한번 딱 불이 붙으면 초급등으로 가는 사례가 많은 거예요. 주식수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자산주는 느긋하게 들고 갈 만하다 이래 보는 거죠. 회사를 보면 뭐 그냥 어찌 보면 웃겨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그죠? 날리고 땅 조금 들고 있는데 오히려 막 땅값보다 더 많은 주식, 그죠? 주식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보면 서울에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2천억대 땅을 판다고 우리 땅 팔게요 하고 내놨죠. 근데 이런 회사는 아예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뭐다? 세력이 주도해서 끌어올리고 만들어야 시세가 나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기다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다? 가치라는 게 있는지 알아보고 이 가치가 있는 회사를 찾았어. 미리 선점했어. 그죠? 사서 기다리는 거. 이게 가치주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6년도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2026년은 의외로 자산주 열풍이 크게 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배당 정책하고도 맞는 것 같고, 선거도 있고, 선거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죠. 어디 개발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딱 많은 기업들, 이래저래 자산주가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 사두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산주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